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갑자기 날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인가? 이제 지금부터 한여름 어떻게 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고 항상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 떠올랐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쉽게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그 나름의 이유가 정연하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오늘 몇 가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부족한 거 한번 찾아보시라 그렇게 제목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게 3가지 정도 일단 잡을 수 있고,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또 과잉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첫 번째 부족한 거, 여러분, 놀랍게도 수분 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꼭 땀이 줄줄 흐르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목이 타는데, 사람들 목 탈 때 뭐 먹어요? 이제 지금쯤 되면 카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불티나게 팔릴 때거든요. 제가 카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는 안에 카페인이 들었잖아요. 이 카페인이 대표적으로 이뇨작용이 있어요. 강심 이뇨, 심장을 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는데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빅 사이즈로 먹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수분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먹는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거꾸로 더 오히려 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목이 타서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그걸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음료로 드시는 것이지, 그거를 수분 보충용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고요. 놀라운 것은요, 만성적인 수분 부족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요,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대요. 배가 고파서 뭘 음식을 자꾸 이렇게 주전부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마른 거였더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약간 이렇게 거짓된 감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 왜 꼭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밥을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확 불러져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기분이 많이 우울하고 그래도 그냥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계속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허할 때 육체적으로 그냥 음식을 더 많이 끌어당겨서 마음이 허한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감각 이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수분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다고 느끼고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이게 배가 고프다고 거짓 감각이 와서 이렇게 감각이 교란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엉터리 정보인 거죠. 그래갖고 수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서 더 많이 수분이 부족해지는,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또 수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수분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면요,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 기운이 없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분 보충은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냥 차갑고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쭉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물을 잘 못 마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이 타서 타들어가는데 물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에, 한 10년 더 전에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목이 탔는지 모르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아파 본 경험이 이 환자들을 상담하는데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거든요. 수분 대사 자체가 잘 안 돼가지고요. 몸이 정말 약하면 시원하고 하여튼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쭉 먹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걸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그만큼 몸이 이렇게
건강한 거죠. 음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수분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을 마실 때도요, 천천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뜻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중장년층이 많으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콩팥 기능도 안 좋고 우리 내장의 모든 기능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펄컥펄컥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량의 수분이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내부 장기가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 수분도 여러분 처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 그 일정한 농도가 있어요. 혈당도 일정해야 되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높으면 당뇨고 너무 낮으면 사람의 쇼크가 와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해질 있잖아요. 나트륨, 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칼륨이나 이런 전해질 같은 것도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또 콩팥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분을 빼내고, 이거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일정한 정도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온몸에. 그래서 목이 마를 때일수록 물도 천천히 마셔야 되고요. 맹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참 좋아요. 신기하게 한여름에 먹는 과일이 수박 같은 게요, 유독 수분이 많잖아요. 수박에 들어있는 그런 수분이 맹물보다는 훨씬 연약한 사람들도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과일만 의지해가지고 과일 이런 걸로 주로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일 속에 과당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단 과일을 먹거든요. 이 과당이 많은 거를 먹게 되면 이 과당이 또 몸을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과일만 의지해서 수분을 섭취할 수는 없지만 약간 과일로 도움을 받는 것, 급하게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온 음료 있잖아요. 이온 음료가 약간 당분도 들어있고 전해질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그냥 맹물보다는 흡수가 확실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물하고 적당히 섞어서 드시는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급하게 내가 심한 갈증이 왔을 때는 그런 전해질 음료나 수박 같은 과일을 조금씩 활용을 하면 물을 한꺼번에 먹어서 물도 체하거든요. 체하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물도 천천히 마셔야 우리 몸의 그 생명작용만 좋게 해주고 뱃속이 꿀럭거리고 막 목은 타고 나중에 토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증상이 바로 물 먹어서 체한 증상인데요. 이러한 체한 증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리터 물을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 몸에 수분을 공급할지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자주 마시고 급할 때는 이온 음료나 과일 같은 걸로 조금씩 먹으면서 물을 마시는 건데 이런 물을 마시는 거를 해보면서 자기에게 적정한 수분 공급의 어떤 그 원칙을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2리터 아니고요. 그 2리터 물을 마셨을 때 독이 되는 사람들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 몸에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나름 참고하셔가지고 수분 보충으로 피로를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병원 가면 그 수액제 맞잖아요. 피곤할 때 수액제, 영양수액제 하나 맞으면 기운이 난다. 이것도요, 영양수액제 속에 영양 성분도 이렇게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하겠지만 수분 보충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힌트예요. 하여튼 피로의 원인, 특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 때 피로의 원인이 수분 부족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수면 부족이에요, 여러분. 수면 부족. 뭐 잠을 잘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곤하다. 이거는 뭐 상식 아니야 싶은데요. 이것도 잠잠히 들여다보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잔다고 다 똑같은 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렇게 잠을 잤는데 별로 평소보다 잠을 1시간 정도 적게 자도 개운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많이 잤는데 끝도 없이 피곤한 날도 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수면에도 수면의 양도 있지만 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그 수면의 양도 거의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 몸에 적정한 그 수면의 양을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4시간만 자고도 거뜬하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8시간은 자야 되고, 하지만 자기의 업무나 어떤 학생이라면 그 공부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8시간 수면을 채우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낮 시간에 짧게 쪽잠을 조금씩 자두는 거 있잖아요. 10분씩, 20분씩 이렇게 쪽잠을 자는 그 습관이 또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 몸에 가장 적당하게 이렇게, 그 시간이나 양을 채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면의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사람들한테 강조해서 말하는 거, 웬만하면 12시 이전에 잠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12시를 넘겨버리더라고요. 11시쯤에 일이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시쯤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면 거의 12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가지고 일이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상쾌함, 뭐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안도감 막 이런 게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면 12시부터 해가지고 2시, 3시까지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거의 새벽쯤 돼서 잠이 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는 낮에 뭐 활동하는데 당장 그분이 그냥 특별한 이상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세포들이 늙어버려요. 훨씬 더 진이 빨리 빠져요.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제때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이 치고 뭐 생기가 있고 생생하고 젊다 이런 거 있을 수 없거든요. 그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이 값비싼 몸이잖아요. 어떤 이 세상의 기계보다도 값으로 칠 수 없는, 뭐 기계는 새로 또 사면 되고 그렇죠. 근데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말 이 몸 관리 중요한 것 같고, 이 쉬어주는 거, 재충전이잖아요. 이거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 수면의 질을 깎아먹는 또 주범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카페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커피를 자기 전에 한 사발을 먹고 자도 잠 잘 잔다는 거예요. 저녁 때 커피 마시고 뭐 낮에 하루 종일 커피를 뭐 5잔, 10잔을 마셔도 자기는 끄떡없이 잘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그 사람의 수면의 깊이가 얕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라는 것이요, 이게 먹으면 정신이 반짝 나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약이거든요. 약물학 책에 나와요. 약사들이 약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약물학 책에 카페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약이라니까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심장을 흥분시키고 또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거를 막 분비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호르몬이나 또 심장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 몸의 생기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낮 동안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커피 안 마시면 뭔가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잠을 깊이 못 자게 하는 그 작용 때문에 우리 몸의 전신의 세포들이 재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피곤해져서 악순환이 되죠. 더 카페인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피는 오전 중에만 드시고요,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본래 나는 불면증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예 커피를 끊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죠. 커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 안에 카페인이 상당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산음료, 뭐 콜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알고 있는데, 해녀들 있잖아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물질하는 해녀들이요, 초콜릿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안 드시냐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 물질을 못 한대요.
물질이라는 게 숨을 참고 물속에 재래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을 참고 일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대단한 지구력이거든요. 길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숨을 참고 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인데요. 이게 초콜릿이 카페인도 들어있는데 이게 당도가 높잖아요. 우리가 먹는 가공 초콜릿은 거의 설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되면 반짝 힘은 나는데 길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주 초콜릿이나 단 거나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린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 참 가슴 아프게도 소변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빈뇨,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밤에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는 거죠. 이게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이 깨는 건지 분간이 안 된대요. 그런 분들은 낮에도 어디 멀리 차를 타고 가면 자꾸 이제 휴게실부터 찾게 되고 그래서 아예 고속버스 같은 거는 탈 수가 없고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소변을 이제 담아두는 방광의 관략근 또 요로의 이런 근육 있잖아요. 그 소변의 하여튼 소변을 조절하는 이런 미세한 근육들의 그러니까 근육들이 좀 약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쉽게 과민해져 갖고 이게 아직 소변 볼 때가 아닌데도 소변이 보고 싶고 봤는데도 덜 본 것 같고 또 소변을 오래 참지를 못해요. 오래 담아두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형편없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당뇨까지 생긴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치료해야 돼요. 이거는 따로 제가 저희 약국에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상담 안 하고 그냥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혹시 해보세요. 비타민C 고용량을 한번 해보세요. 비타민C를 하루에 6,000ml에서 1만 ml 정도를요 수시로 한 끼에 한 2,000ml씩 아니면 나중에 공복에도 2,000ml 먹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식후에만 먹다가 이거를 계속 한 몇 달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이게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해볼만 해요. 요런 거 비타민C를 또 고용량으로 먹으면 반드시 비타민 B100을 먹어야 되거든요. 비타민 B100은 제 진작사몰에 들어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B100 가격도 싸요. 그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하면 굉장히 좋은 이 소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상담을 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를 지금 벌써 이야기를 해버린 격인데 세 번째는 비타민 부족이에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있잖아요. 이 비타민 B가 보통 사람들이 B콤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상품명 아로나민 골드, 액티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타민 B가요, 용량을 높여서 먹어야 돼요. 그냥 아로나민 골드 같은 거는 이렇게 약사로서 성분 표시 보면은 너무 사실 불량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데 가끔 있더라고요. 아로나민 골드를 먹고도 좋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B100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돼요. 정말로 B100이 좋아요. B100은 뭐가 100이냐면 B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요. 이 종류대로 거의 다가 100단위 이상 들어있는 거를 B100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싸면서도 전 국민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요즘처럼 잘 먹는데 무슨 비타민 부족이야. 음식만 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타민 B100을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서 효과가 좋다면 여러분도 비타민 B 부족이라는 거 그냥 증명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 섭취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요,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굉장히 영양이 불균형되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먹는 음식 보세요. 젊은 애들은 편의점 음식 많이 먹고
조미료 잔뜩 들어있고 기름지고 그리고 좀 싸구려 단백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좀 고급진 단백질이라고 해도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거를 몸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서 그거를 에너지 대사를 시키려고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 시골 밥상 된장찌개, 이렇게 상추쌈, 그냥 고기도 없는 상추쌈에다가 보리밥하고 이렇게 먹는 그런 시골 밥상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비타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우리 몸이 굉장히 좀, 고난도의 그런 대사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돼요. 어려워요. 그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 몸에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저탄고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확 줄이고 지방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고지를 할 때 그것을 고기로 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기, 스테이크 같은 걸로 고지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전시켜요. 고지를 하려고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리브유 같은 걸로 하셔야 돼요. 올리브유는 그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는 그냥 식용유랑 똑같고요. 그게 퓨어 올리브 오일이라고 해서 그냥 별로 질병 치료에 가치는 없는 그냥 식용유처럼 막 쓰는 기름이거든요. 그거 말고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가 따로 있어요. 제 올리브유 진약사몰에 들어가면 올리브유 있거든요. 그 산도가 0.1 굉장히 좋은 정말로 좋은 프리미엄급 올리브 오일인데요. 이 정도는 드셔야지 저탄고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높인다. 그런 게 이제 체중을 줄이거나 또 이렇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짧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탄고지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 특히 고기, 살코기 이런 거 많이 먹는 거요. 우리 몸에 비타민 부족을 일으켜요. 그런 것들을 대사를 시킬 때, 우리 대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그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과정을 대사라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소화를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소화는 장 그리고 세포 안에서 이루어져요. 세포 안에서. 그게 이제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 훨씬 세부적인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먹게 되면 거기서 암모니아 가스까지 나오는데요. 이 암모니아를 해독을 시켜서 요소라는 걸 만들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단백질 대사, 훨씬 더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 수 있고 힘들어요. 단백질이 필요하긴 한데 너무 지나치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효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거기 많이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가벼운 식사, 특히 밤에 먹는 식사는 굉장히 해로워요. 밤에 음식을 먹게 되면 밤에 잔뜩 먹고 여러분 잠을 잡으세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뚱뚱 부어있는 거 다 경험해서 아시죠? 그게 우리 몸이 밤 사이에는 재충전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음식을 잔뜩 먹으면 재충전, 쉼 이런 게 되지를 않고 우리 몸에 독소를 없애는 효소가요. 전부 소화 효소로 전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독이 안 돼가지고 소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독소가 쌓여서 이 몸 저기저기가 다 부어있고 찌뿌드드하고 머리가 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 내용을 좀 이렇게 약간 채식에 가깝게 단백질도 좀 질 좋은 걸로 가려서 야식은 피하고 소식해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비타민 B100 그리고 비타민 C를 보충을 해주면 그쵸, 예. 훨씬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WHO에서 말하는 그 용량으로 먹게 되면 사실 비타민 C는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거고 괴혈병을 예방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게
혈관이 다 터져서 출혈 때문에 죽게 되는 그 무서운 병이 괴혈병이잖아요. 비타민C를 아주 많이 먹게 되면요, 혈관이 튼튼해져 가지고 사람이 피부도 탄력을 얻게 되고 기미 주근깨도 없어지면서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C의 권장 용량이라는 거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그래요. 메가도스가 비타민C 권장 용량이다. 그래서 적게 먹는 사람이 하루에 6,000ml,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에 15,000ml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해요. 저는 비타민C 10,000ml 먹다가 작년부터 한 15,000ml, 13,000에서 15,000ml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픈 중이지만 이렇게 생기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더러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제가 지금도 그쵸. 항암, 작년에 한 번 항암한 거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이만큼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비타민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 국민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알코올 있잖아요. 술이 아까 고기랑 마찬가지로 술이 우리 몸의 체력을 거의 뺏어가요. 술이 빼앗아가는 거 비타민 다 잡아먹는 거고요. 술이 빼앗아가는 거 기력을 다 빼앗아가고, 술은 칼로리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배가 나오죠. 술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비타민은 하나도 없고 칼로리는 굉장히 높으면서 독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최악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는 습관, 취하도록 먹잖아요. 그것은 그냥 건강을 망치는, 그리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만성 간염을,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술을 먹기 때문에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다 비타민 부족이라고 보면 돼요. 비타민 B뿐만 아니라 그냥 영양실조라고 보면 되고요. 술을 먹을 때 또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술과 고기가 같이 들어갔을 때 간이 얼마나 바쁠지, 그 사람의 콩팥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망가지고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또 그 사람의 위장도 저는 머릿속에 그려져요. 제가 저녁에 산책 나가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보면 그 고깃집에 막 지글지글 연기 올리면서 저녁마다 고기에 술에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쩌다가 친구들 만나서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을 텐데, 저런 게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반복된다 그러면 인생이 참 고달파진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건강하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